속보. 푸틴 현무 -5 공개 후 발표 한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결국 선 넘어버린 푸틴 폭탄 발언.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개발된 중요한 무기 시스템이에요. 특히 현무 -5와 현무 -6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미사일들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탄도 미사일 시스템으로 다양한 사거리와 중량을 가진 여러 모델이 존재해요. 이 미사일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현무 -5와 현무 -6는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되며 각각의 특징이 뚜렷해요. 현무 -5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에요. 이 미사일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도는 현무 미사일의 배치 전략을 보여주며 사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미사일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현무 -5의 탄두 중량은 약 8에서 9톤으로 이는 상당히 강력한 파괴력을 의미해요. 이러한 중량 덕분에 현무 -5는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미사일의 중량은 그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해요. 현무 -6 미사일은 현무 -5보다 더 발전된 모델로 사거리가 600km에 이르며 최대 8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요. 이 미사일은 특히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이미지는 현무 미사일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보여주며 그들의 설계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방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사일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현무 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위협이 되지만 한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해요. 현무 미사일의 개발은 197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여러 차례의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이 타임라인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며 각 단계에서의 주요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2021년에는 이전의 제한이 해제되어 더 발전된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해졌어요. 앞으로 현무 미사일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사일의 성능도 향상될 것이며 한국의 방위력은 더욱 강화될 거예요. 이러한 발전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거예요. 현무 -5와 현무 -6 미사일은 한국의 방위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계속될 거예요. 이 미사일들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우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방산 엔진 살릴 기회는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우주사업부 매출은 2018년 6,505억 원에서 2020년 5,647억 원, 2021년 3,667억 원으로 하락했다. 2022년에는 4,910억 원으로 다소 반등해 지난해 5,407억 원까지 늘었지만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체 매출에서 항공우주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6%, 2023년 3.7%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역시 매출 2,925억 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에서 3.4%를 차지했다. 영업이익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385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후 2020년 128억 원 적자로 전환한 이후 줄곧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021년 369억 원, 2022년 6억 원, 지난해는 113억 원의 손실을 냈다. 올해 상반기에도 16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같은 부진은 새로운 대형 무기체계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군 무인기 사업에서 대한항공의 기술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항공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4단급 무인기는 일선 부대에 보급됐지만 낮은 운용고도, 성능 부족, 잦은 고장 등을 지적받으며 군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한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 커스르스는 개발 과정에서 높은 고도에서 기체 결빙 문제가 발생해 당초 배치 시점인 2017년보다 7년이나 늦게 배치가 시작됐다. 개발부터 양산까지 15년이 소요되면서 대당 가격은 400억 원 이상으로 뛰어 고가 논란이 나온 상황이다. 추후 진행된 차기 4단급 무인기 사업에서는 리그넥스원과 경합했지만 수주에서 밀렸다. 현재 양산 중인 사업, 투어홈패스, 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매출이 아예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중형회전익기, 헬리콥터, 성능 개량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번 사업은 우리 육군과 공군의 특수작전용 헬기, UH-60 블랙호크, UH-60에 노후한 전자장치, 엔진 성능 등을 개량해 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지속적 운용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기종은 현재 육해공군에서 약 130대가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모델이 개량되면 사업 규모는 1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육군 중형회전익기 성능 개량 사업 수주전에 KI와 맞붙게 된다. 양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리그넥스원과 UH-60 성능 개량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주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1991년 한국군 주력 헬기 UH-60을 국내에서 처음 라이선스 생산했다. 또 창정비, 개조, 항전 성능 개량, 완전 복구 등에서 강점이 있다. 여기에 항공전자, 전자전, 통신 장비, 센서류 기술의 장점을 갖춘 리그넥스원과 원팀을 꾸려 사업 수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KA는 하나시스템, 엘빗, 이스라엘과 지난 3일 궤덱스 2024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고 수주를 준비한다. K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개발 기업으로 최신의 회전익기 수리온, 내치 등을 개발한 만큼 성능 개량에 필요한 설계, 해석, 제작, 가망, 시험 및 후속 지원 등 항공기 개발전 분야에 강점이 있다. 하나시스템은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을, 이스라엘의 엘빗은 개조 개발 및 항전 체계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2년 말부터 미국 방산업체 L3Harris와 협력해 우리 공군의 항공통제기,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도입 2차 사업,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2조 9,200억 원으로 대한항공이 항공통제기 개조 부품 양산 등을 담당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미래 핵심 기술을 주도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 아군 무인정으로 적군 유인정 40분 만에 격퇴.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장 이건환 가 해상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진해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서 진행된 이번 시연은 실제 해상 환경에서 인공지능, AI,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무인수상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해 임무를 완수한 사례다.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은 접적 해역에서의 감시정찰 및 적의 강습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ADD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무인수상정은 길이 6.5m, 폭 2m로 최대 20노트, 시속 37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여기에는 원거리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적을 추적 및 식별하는 전자광학, 이호, 장비, 장애물을 인식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라이도 등 첨단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특히 360도 카메라를 이용한 슬램 기법으로 적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신호 교란에도 대비할 수 있다. 슬램은 인공지능 센서와 아군들의 상대 위치 및 방위각을 활용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시연은 아군 무인수상정 10척이 적 유인정 5척의 기습 침투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무인수상정들은 약 40분간 스스로 임무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운항하며 적 함정의 집단 대응에 승리를 거뒀다. 무인수상정은 다양한 센서로 표적을 탐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AI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적의 의도를 추론하고 전장 상황을 인식한다. 이후 군집 임무계획 알고리즘은 이를 바탕으로 군집 임무계획 알고리즘이 무인수상정의 최적의 임무를 할당하고 목표 지정부터 추적, 사격 명령까지 체계적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ADD는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활용할 경우 북한의 공기부양 상륙정, 공방2, 3, 곽 같은 다수의 비대칭 침투 세력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인명피해 없이 방어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무인잠 수정이나 무인기 등 무인체계 및 유인함정 간 협업을 통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연을 총괄한 서준호 AD 수석연구원은 미래도전국방기술로 개발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특히 인공지능 강화학습의 임무계획 알고리즘 개발은 획기적인 무인체계 전투 방식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